네, 오늘 미국 주식 엔비디아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항할 한국 종목 살펴볼 텐데요. 인사이트 구하기 위해서 임순재 루크 투자연구소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항할 한국 종목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뭐 국내에서 뭐 엔비디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업은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 자체가 이제 팹리스 관련 쪽이고 이제 GPU 관련 쪽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GPU 관련 쪽의 회사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대신 이제 엔비디아와의 이제 관계가 좋은 회사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이제 GPU를 사용을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시되는 게 이제 메모리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AI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규모 이제 그런 이제 시설 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이제 뭐 GPU 칩과 그다음에 메모리 칩이 이제 투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GPU와 이제 메모리가 다른 그런 이제 그 물질적인 이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하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타임 렉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타임 렉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고속으로 고광역대의 그런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HBM이라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고광대역 그 메모리 칩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HBM 계열의 그런 이제 칩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HMB3,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HBM PMI 이런 이제 두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건 이제 SK 하이닉스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엔디비아에서 이런 이제 HBM 관련돼서 칩을 지금 SK 하이닉스 칩을 이제 사용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MB 칩은 D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 D램보다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처리량이 초당 최대 819기가 바이트 정도까지 이제 처리가 되는데요. 이 정도 속도라고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영화 163편 정도를 1초 동안에 전송시킬 수 있는 뭐 대단히 빠른 속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HBM 관련된 메모리 관련돼서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지금 버전 3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측에서 이런 고광대역 메모리에 대한 수요를 SK 하이닉스 측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경쟁사죠. GPU를 만들고 있는 이제 AMD와 이제 HBM PMI를 공동 개발을 했고요. 관련된 칩을 지금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고광역대역 그런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이제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D램 관련된 전체적인 이제 시황에 의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점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AI 관련돼서 HBM 메모리가 뭐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한다라고는 하지만 전체 메모리 수요의 5%를 아직 못 미치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HBM 메모리가 그 생산량이 증가했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다른 분야의 D램의 생산량이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당분간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적자 규모가 지금 10조 원이 육박할 만큼 D램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뭐 1분기에도 지금 4조 원 넘는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에 뭐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에 대한 이제 D램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수요 부분은 조금은 더 이제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내에서 반도체나 첨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관련된 법안이 이번 달 중에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제 관련된 지원법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이런 모멘텀은 가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지금 한 300만 주 넘게 지금 순매수를 보일 만큼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세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80만 주,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100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92,000원, 손절은 8만 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AI 서버 구동의 GPU, 엔비디아를 쓴다면 메모리 칩 SK 하이닉스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주시면서요. SK 하이닉스를 보자고 살펴봐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86,000원, 목표가 92,000원, 손절가 8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또 반도체 지원법 통과 이슈가 있으니까요. 단기 모멘텀도 살아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특징주입니다. 정규장에서 7% 오른 피플바이오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거래됐습니다. 외국인 6일 연속 순매수 중인 뉴로메카 장중 2%대, 또 시간외에서 10% 추가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검사 부품사인 오킨스전자 정규장에서 1%대 하락 후에 시간외에서 3% 상승 기록했습니다. 자회사 SBB테크 주가 상승으로 관심받은 KPF 정규장에서 4%, 시간외에서 6% 가까이 뛰었습니다. 정부의 양자암호, 양자 컴퓨터 투자 뉴스에 수혜받고 있는 옵티시스 시간외에서 2% 상승했습니다. 네, 대표님, 시간외 특징 중에서 오늘장에서 보면 좋을 기업 짚어주시죠. 네, KPF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스너나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선박용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스너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산업용 볼트, 너트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뿐만 아니라 산업기계, 플랜트, 중장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사용하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자회사인 TMC에서 선박용 케이블을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TMC 같은 경우는 선박용 케이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할 만큼 선박용 케이블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을 보였습니다. 영업 매출 같은 경우는 57% 증가한 8,2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1배 정도 증가한 400억을 넘어설 만큼 실적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MC가 2021년도에 편입이 됐고요. 작년에 온기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한 수주 잔고도 계속 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화스너 같은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2천억, 그다음에 선박용 케이블도 지금 800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기록할 만큼 일단 수주 관련된 부분도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자회사인 SBB 테크에 대한 주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신규 상장한 SBB 같은 경우는 로봇 구동용 부품, 그다음에 정밀 감속기 등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 들어 로봇 관련된 봄이 시장에서 광풍에 가까울 만큼 불다 보니까 SBB 테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17,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전일 종가로 78,000원으로 3.6배 가까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요. 시가총액도 4,800억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KPF 같은 경우는 SBB 테크의 지분의 36%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SBB 테크의 지분 가치를 포함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분 가치를 파악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1,400억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KPF의 시가총액이 지금 1,400억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투자 계열사인 SBP 테크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PF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현재 나오고 있는 매출이나 기업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전일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했고요. 특히 외국인이 이틀 연속 지금 10만 주 넘는 그런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어저께 7,000원에 끝났는데요. 그보다 조금 조정받는 6,8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9,000원, 그리고 손절은 5,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PF 가격 전략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 6,800원, 목표가 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들어온 종목들 가운데 오늘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기업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 중입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테마 상승세에 조일 알미늄 21%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6일 연속 순매수 종목입니다. 전력 반도체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으면서 흐름 좋은 텔레칩스 외국인 6일째 담아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30% 하락한 하이브, 하지만 외국인은 5일째 매수세입니다. 리튬 테마 상승세에 강원에너지 10% 넘게 뛰었습니다. 외국인 사자 3일 연속 이어지는 엘컴텍, 휴대전화 부품 조명 제조 업체입니다. 이번에는 기관 순매수 특징주 보시죠. IRA 수혜가 예상되는 PI 첨단 소재 기관이 6일 연속 순매수 이어갑니다. 폴더보폰 테마 상승에 5% 오른 캠트로닉스 연기금 대량 매수 유입됐습니다. PCB 전문 기업인 대덕전자 나흘째 기관이 담고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반도체 기판 종목이죠. 하반기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나오면서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인적 분할 계획이 통과된 OCI,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유입됐습니다. 네, 대표님, 우선 외국인 특징주 탑픽 꼽아주신다면요? 네, 그중에서 텔레칩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최근 시장 자체 내에서 최근에 이제 전장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 사항이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국내 대표적인 주자가 텔레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멀티미디어 칩을 이제 설계한 이제 팹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내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멀티미디어가 있는데 그걸 관련한 구동하는 AP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외에 모바일 TV 수신 칩 같은 경우도 이제 설계를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다 보니까 비중이 높습니다. 한 8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외에 특히 작년 이후에 유럽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계기판용 AP를 납품하는 등 거래처 다변화를 최근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매출은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이 증가하면서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500억대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13% 증가한 9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5배 정도 증가한 459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칩스 앤 미디어의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순이익이 급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장용 반도체가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용 이제 반도체 설계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K의 AI 반도체 자회사인 사피온과 자율주행형 SoC 칩을 개발 협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피온의 AI 엑셀레이터 코어 IP를 활용한 아다스 칩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 이 칩이 개발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그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이제 그런 기술력을 인정을 해서 작년에 이제 LX 세미콘이 지분의 10.9%를 취득할 만큼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형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 발전, 그다음 투자가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달에는 세계 2위의 자동차 계기판 제조사인 중국의 하이룽 장텐유이와 전장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인 이제 모트렉스, 그다음에 헤이룽 장텐유, 그다음에 텔레칩스 이렇게 3개사가 지능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등 이제 차세대 차량용 부품 칩을 같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만약 이렇게 세계 2위의 그런 이제 차량 계기판 제조사다 보니까 협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향후의 매출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6거래일 동안 한 20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외국인이 41만 주,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5만 6천 주 정도 순매수를 할 만큼 외국인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4%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지원법 관련된 분야도 같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좀 강한 흐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16,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9,000원, 손절은 14,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 전장용 반도체 기대감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16,000원 제시되었습니다. 네, 기관 순매수 특징주 탑픽 부탁드립니다. 네, 그중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첨단 AT 관련된 이제 소재 제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LED, 그다음에 FPCB 소재,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지 소재 등을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OLED 관련돼서 전자 필름 및 접착제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한 60% 가까이가 OLED 관련된 소재고요. 그다음에 FPCB 관련된 소재가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그 OLED 관련된 소재의 매출이 좋아지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이런 OLED 관련된 소재의 그 매출이 조금 감소를 하면서 실적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이제 OLED 관련된 라인을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4월 달에 QD OLED 생산 라인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올 만큼 삼성전자의 OLED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QD OLED용 광핵 필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OLED 패널을 양산하는 그런 시점에서 상당히 기업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기관에서 꾸준한 순매수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4거래일 연속 8만 주 넘는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4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를 보일 만큼 기관 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소폭 하락하는 38,000원대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43,000원, 손절은 33,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삼성의 대규모 OLED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가격 전략은 매수가 38,000원, 목표가는 4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중심으로 전날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임순재 루크 투자연구소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